안녕하세요. 범블한 북덕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이 지난달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기대했던 경기 회복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결국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워낙 지금 유럽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상상불허.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물가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준금리를 억지로 끌어내렸지만 오히려 경제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라는 것. 이게 지금 기준금리 인하의 딜레마입니다. 미국 연준이 9월에는 꼭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 소환령을 내린 것처럼 멱살 잡고 흔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감하게 기준금리 인하 내리면 정말 경제가 살아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건 유럽 선제 지표가 고스란히 그 마각을 드러내주고 있는 건데 독일의 경우에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5%를 기록한 이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유럽 중앙은행을 필두로 한 전격 기준금리 인하라는 칼을 빼들었었는데 이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칼을 뺐으면 무라도 베야 하는데 이 무가 텃밭에서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만큼 생산력이라는 지수가 상당 부분 고전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독일의 기업들의 기업 경기 환경 지수는 이번 달 86으로 지난달 87보다 더욱 하락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요인은 독일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라. 결국 중국으로 가는 길이 차단이 되니까 경제가 그대로 꼬로박은 거고 앞으로 독일은 중국이라는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가능성 높아서 아무리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써도 백약이 무효일 겁니다. 그만큼 너무나 깊은 침체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특효약을 써도 그렇게 백설공주처럼 잠들어 있는 상태를 각성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바카스 100병 들이부어도 깨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기준금리 인하는 침체된 경기 국면에선 그냥 일종의 완화라는 제스처로 보일 뿐 체감되는 부분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프랑스 역시도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44에 그치는 이 불황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들이우고 있는데 최근 올림픽도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과 프랑스가 죽을 쓰고 있으니까 지난달 유럽이 전격 0.25% 금리를 인하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건데 당장 물가 상승과 인플레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모기를 잡으려면 확실하게 때려 잡아야 되는데 그냥 쫓는 수순이면 다시 어스름한 밤이 깊어가면 찾아오기 마련이죠. 이미 때를 놓친 경기 침체 국면에서의 금리 노름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캐나다가 연속해서 2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캐나다도 백약이 무효. 공격적으로 캐나다는 기준금리를 2개월 연속으로 0.25%씩 내렸어요. 근데 시장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오히려 고용지표까지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고용이 기준금리 인하 궤적을 따라서 고스란히 지표가 2개월 연속 감소 추세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확실히 그래프를 봐도 그리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캐나다 고용이 25,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빡 하고 맞은 거죠. 오히려 거의 3,000명 정도가 줄어버린 결과가 나온 거니까 이렇게 유럽과 캐나다 상황을 들여다봐도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이 단지 어느 특정한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란 얘기죠. 그냥 밑불이 쫙 숯불처럼 깔려 있다는 것. 여기에 기름 끼얹으면 그냥 그렇게 어스름하게 살아있던 밑불은 산불이 돼서 달려들 겁니다. 그렇게 쭉쭉 뻗은 유럽과 캐나다의 메이플 시럽이 쏙쏙 나오는 사냐를 다 태울 듯한 거친 경기 침체의 확산 일로는 지금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금리를 건드렸었는데 오히려 이게 자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겨우 이쪽으로 끌어당기려 해도 오히려 그쪽 무게에 딸려가는 형국으로 변질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이 기준금리 인하로 본격화되는 시즈닝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 연준이 지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금리 카드를 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에선 볼멘 소리로 거의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9월 금리 인하하라고 개난장을 부리고 있는데 최근에 지난주 터진 미국 주식의 폭락으로 한방 얻어 터진 후에는 급기야 정신을 수습하는 단계에서 굳이 뭐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해서 도움이 될 게 있냐는 식으로 꼬리를 슬쩍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뭐 그렇게 휘청이던 미국 증시가 잠시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니까 이런 말들이 뭐 쏟아지는 건데, 속내는 기준금리 인하 밟았다가 정말 그게 자칫 지뢰가 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공포감이 도사리고 있는 워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9월에 빅컷을 단행 0.5% 이상 내려야 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쌍심지에 불을 토해내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스탠스가 바뀌면서 9월에 내리려면 뭐 0.25% 정도면 족하지 않느냐로 분위기가 완전히 또다시 뒤집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금 샤메 법칙으로 전년 대비 3개월 내 실업률이 0.5% 넘으면 확실한 경기 침체로 진입한다는 공식을 미국 고용지표가 지금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0.5를 넘어서 0.53%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틀린 적 없는 샤메 공식적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국룰과 같은 법칙이라서 이거 연준에서 개발한 지표잖아. 연준위원회 직접 침체 국면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고용지수와 연관된 침체 그래프를 창조해내는 건데 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국 경기 침체 그대로 뭐 다이빙 대 위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막 던지는 말을 자제하는 월가의 발언들, 지금 수위 조절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기준금리는 침체 이전에, 그러니까 경기가 맨땅에 헤딩을 하기 전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통화량 조절이 용이하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물가 잡고 경기 부양하고 등등의 가이드라인을 칠 수 있는데, 경기가 막 급속도로 쇠약해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통화량을 조정하려 해도 이게 먹히질 않아요. 아니 이미 절단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선 금리는 약발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침체 국면이 더욱 가속화되는 드라이브가 될 수도 있는 변수가 터지게 되는데, 단적으로 돈을 돌려서 쓸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침체 국면에서 누가 과감한 투자라는 카드를 쓸 수 있을까? 물론 뭐 침체 국면에선 금리 인하는 특단의 부양책이 될 수는 있어요. 웬만한 침체는 밟고 갈 수 있는 유동성 확대가 뭐 자극제가 될 수가 있거든. 근데 미국은 지금 재정적자 4경 8천조, 매달 갚는 이자 비용만 230조에 가까운데, 이런 재정적자 상황에서 GDP가 2.8% 찍었다 해도 성장을 갉아먹는 재정 펑크는 감당이 불감당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증시에서만 반짝 열을 올린 거지 전체적인 경기 지표가 좋았던 건 아니었단 얘기죠. 돌아가는 돈의 선순환 속도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채를 미친 듯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뭐 국채에서도 침체 기조가 보이는 게, 원래는 미국 10년물 국채가 위험도가 높잖아. 원래 만기가 긴 건 중간에 무슨 병거가 터질지 몰라서 금리를 높게 쳐주죠. 10년물이 높아야 하는 건데, 이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꽉 밟아서 올리니까 단기 2년물이 급속도로 높아진 겁니다. 원래 2년물은 기준금리하고 같이 가는 궤적의 국채죠. 근데 이게 지금 거의 격차가 줄어가고 있는데, 골든크로스 10년물이 다시 높게 나타나게 되면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늘 미국 경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침체로 기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터진 2008년에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역전이 되어버리자마자 바로 금융위기 터져버렸었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니 지금 미 연준이 맞박이 터질 것 같은 겁니다. 9월에 내리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금리를 내리는 시점과 동시에 가뜩이나 경기 침체 분위기를 보이는 미국 경제가 더욱 큰 늪에 빠져버릴 것으로 보이고, 아마 연준이 제일 공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일 거고요. 상대적으로 얇아진 금리 방어력은 거의 뭐 표도 안 날 정도로 미미한 영향권 안에 갇혀버리게 되고,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추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얻을 가능성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고스란히 한국은행의 고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뭐 아니나 다를까 KDI에서는 8월에 당장 뭐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한은을 저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죠. 결국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수출이 상당 부분 깎여 내려갈 가능성 높으니까
소비 진작 위해서라도 금리를 내리라는 건데, 이것도 그냥 막 던지는 말일 수 있는 게, 지금 뭐 이 상황에서 금리 내리게 되면 판도라 상자 열리는 겁니다. 폭증하는 가계부채, 거의 뭐 쓰나미급으로 돌파하게 될 거고, 집값도 꿈틀거리는 상황에선 거의 뭐 화라산이 될 가능성 높은데, 단순히 경제지표 끌어올리기 위한 맹목적 금리 인하, 고스란히 유럽 꼴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경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얘기인데, 금리 인하가 만사가 아닌 건데, 국내 특수 상황, 특히 부동산 상황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사태를 직면하는 시점에서 이 그래프만 보고 금리를 운영하는 것도 그냥 시한폭탄 터트리는 일이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부동산 자산 시장도 거래량이 뭐 8월 추세가 급격하게 수그러드는 국면을 보이고 있고요. 6월과 7월에서 7천 건을 돌파하는 모습은 보일지언정 7월 말부터 보이는 빠지는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서서히 미국 경기 지표와 비슷하게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주춤해지면서 다가오는 금융대란의 위기가 한 주마다 터지기 시작을 하면 다시 국내 부동산 시장은 거침없는 변곡점 찍기 시작을 할 겁니다. 조짐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간다는 건 결국 매물이 상대적으로 늘어간다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마침 뭐 서울 매물 추이도 다시 8만 건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뭐 2달 전처럼 미친 듯이 호가를 올려선 집이 팔리지 않을 겁니다. 호가만 붙잡고 들어앉아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집주인들도 알기 때문에 거의 빠개지기 일보 직전에 대변화가 급박하게 일어나게 될 거란 얘기죠. 당장 다음 주 미국 증시 여러 차례 웨이브를 강타해 올 거고, 갈수록 국내 부동산 시장은 매수 심리 위축될 거고, 결국 집값은 경기 침체 국면과 금융대란의 여파에 따라서 급격한 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초반에 말씀드린 백약이 무효라는 유럽의 기준금리 인하처럼 이젠 더 이상 금리에 좌우되는 한국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발 침체 위기는 거의 연말과 내년 초 기존 자산 시장을 흔드는 대형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럼 유럽의 금리 인하는 오히려 경기를 악화시키는 스텝이 되어버렸고, 이를 선제적으로 바라보는 미국은 빠른 금리 인하가 오히려 침체 국면에 있는 미국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공포, 이 증시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결국 경기 침체와 금융 변화라는 직격탄은 고스란히 한국 집값이 떠안을 것이 분명해 보여서 다음 주도 정말 급변 사태가 계속해서 릴레이처럼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원바람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